70대 박 씨가 탑골공원 대신 도서관을 찾게 된 사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일을 고민합니다. 은퇴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죠. 시간은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이 드니까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70대 박 씨도 처음엔 비슷했습니다. 퇴직 후 10년은 그냥저냥 지냈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때로는 사람들 북적이는 탑골공원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루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나 지금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데 정작 써먹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박 씨가 선택한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도서관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필요한 공간 같지만 박 씨는 거기서 두 번째 청춘 같은 걸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이라는 낯선 공간이 오히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은퇴 후 삶의 본질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문제다. 은퇴하면 시간은 넘치도록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죠. 사람들은 흔히 은퇴하면 여가가 많아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닥치면 여가가 아니라 공백이 찾아옵니다.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예요. 내가 주도해서 선택하는 활동인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가? 지속 가능한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가끔은 모르는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 점에서 도서관은 은퇴자에게 최적의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박 씨가 느낀 도서관의 세 가지 매력. 박 씨가 이야기한 건 단순합니다. 1. 정보가 아니라 활력을 얻었다. 도서관의 공기는 독특합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누군가는 공부하고, 누군가는 글 쓰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속에 섞여 앉아 있으면 묘하게 나도 다시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은퇴 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긴장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도서관만큼 은퇴자에게 가성비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책, 강의, 프로그램, 문화행사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박 씨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쓸데없이 소비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 마음도 절약되는 셈이죠. 삼관계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 도서관에서 이상하게 말을 트게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같은 책을 빌리려다 마주친 사람,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나이가 제각각이지만 공통 주제 하나면 금방 친해지더랍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는 건 나이가 아니라 관심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은퇴 후 도서관이 삶을 바꾼 세 가지 실제 사례.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실제적 패턴입니다. 사례 1. 책 읽다가 글 쓰게 됐어요. 72세 서 씨. 서 씨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퇴직 전에는 항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끊임없이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해야 했지만 은퇴하니 갑자기 할 일이 사라졌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에세이 쓰기 강좌를 듣게 됩니다. 글쓰기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들어봤대요. 이후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강사에게 피드백 받을 때마다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벽보에 자기가 쓴 글이 실렸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글 멋지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서 씨는 은퇴 후에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며 눈물을 보였답니다. 사례 2. 도서관에서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68세 윤 씨. 윤 씨는 은퇴 초반에 하루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새벽에 자고 점심쯤 일어나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생활에 활력이 없어졌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책을 함께 읽고 간단히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었죠. 윤 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상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기상 산책 도서관 점심 개인 시간. 이렇게 하루가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진 거죠. 하루 리듬이 잡히니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좋아지더라고 합니다. 의외로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표예요.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사례 3. 새로운 취미가 새 친구를 만들었다. 75세 이씨. 이씨는 은퇴 후 늘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됐대요. 건강 문제로 술도 못 마시고 말도 자꾸 반복되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사진 수업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6070대였다네요. 무심코 찍는 사진에 구도와 기록의 의미를 배우다 보니 이 씨는 점점 찍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꽃, 하늘, 오래된 건물,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사진 모임 사람들과 주말마다 도서관 인증샷을 공유하며 친구도 생기고 대화도 풍성해졌어요. 나이 들어도 배우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달았대요. 결국 박 씨가 탑골공원을 떠나 도서관을 선택한 이유.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탑골공원은 시간이 흘러가고 도서관은 시간이 쌓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노년의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한 공간 같지만 사실은 은퇴자에게 가장 역동적인 공간일 수 있어요. 배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말없이도 마음이 동하는 환경이 있고, 하루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 그게 바로 박 씨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의 작은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든 이미 은퇴했든 무언가 공허하고 정체된 느낌이 있다면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도서관을 일상의 중심에 두기. 책을 읽는 게 부담스럽다면 강좌부터 들어도 되고 조용한 분위기만 느끼고 와도 돼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는 그 사실입니다. 70대 박 씨가 탑골공원 대신 도서관을 찾은 이유는 결국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 성장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도와주는 공간이죠.